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와 함께하는 내일을 위한 환경이야기 2015 환경예찬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나바다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물론 요즘도 대한민국 경제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단어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원을 소비하는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 자원은 유한합니다. 다 쓰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민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환경예찬에서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원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요, 대한민국을 자원순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십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께서는 환경공학 박사이시고요. 환경부에서 수질 보전이라든가 환경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큰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내시고 2013년부터 환경부 장관으로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윤성규 환경부 장관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60년대, 70년대에는 보릿고개가 엄연했습니다. 제가 크던 동네도 시골 농촌인데 보리가 채 익기도 전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베어다가 털지도 않고 그냥 불에다 익힙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열매만 따가지고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저희 부모님 세대죠. 이런 분들이 그 당시 허리띠를 잔뜩 졸라매고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 같은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던 것이죠. 말하자면 자식한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서 물려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OECD 회원국이고 G20 회원국입니다. 또 GDP 규모에서 세계 13위입니다. 또 1945년 2차 대전 끝날 때 끝나고 나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독일이 분단된 상태일 때 독일에서 환경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97년까지 통일된 독일에서 환경 분야를 또 연수를 2년을 했습니다. 그때 독일을 보니까 정말 독일은 세계의 강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유럽이 휘청휘청거려도 그걸 끌고 가고 먹여 살리는 게 독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만능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라도 그것을 빨리 이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의 연수 경험이 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노력을 오래전에 해왔고 가장 근접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인적 자원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또 우리 같이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산다면 결국은 자원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데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돈을 쓰고 가거나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여건에서 보면 결국은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여야만 에너지나 자원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성광업소 막장까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또 화순 지역을 지나면서 여기가 아직도 석탄을 캐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추정컨대 아마 우리나라에서 1년간 쓰는 석탄의 한 10%도 안 되는 정도만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혹시 광물 자원이나 에너지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있습니까?
예, 단양이나 영월을 가면 석회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시멘트를 만들 수 있겠죠. 그 외에는 강바닥에 널려져 있는 자갈과 모래, 산에 가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화강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자원이 없는 나라죠. 우리가 에너지와 자원 수입에 매일 1조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10억 불입니다. 연간 3,650억 불은 우리가 수출하는 주력 수출품,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선박, 수출액 몽땅 합한 것보다도 1.5배가 넘습니다. 에너지의 96%를 수입하고 있고요. 자원이나 광물 자원이나 원자재 90% 이상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자원이 없는 빈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에너지와 자원을 아껴 쓰고 계속 한번 자연에서 캐낸 것은 경제의 순환계에 머물게 해야 되는데 살펴보면 낭비가 넘쳐난다는 것을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종량제 봉투를 헤쳐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재활용 가능품이 무려 70%가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또 빈병, 독일은 무려 한 번 만들면 40회 내지 50회를 계속 병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몇 번 정도 재사용할까요? 뭐 눈치 빠르신 분은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셨을 겁니다. 10번이 안 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벼룩시장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거기 가면 집을 얻으면 형광등조차 없습니다. 전선만 달랑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벼룩신문을 보니까 가재청산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와서 뭐 거리가 얼마 안 멀길래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 집에서 쓰던 물건을 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매트리스도 사고 커튼도 사고 이러고 나오면서 그 파는 사람한테 너 이거 왜 파냐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살던 집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판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이 쓰던 매트리스를 파는 겁니다. 또 제가 그걸 사온 겁니다. 이와 같이 잘 사는 날일수록 한번 만들어낸 물건을 완전히 폐물이 될 때까지 쓰는데 우리 경우에는 뭐 대부분 그냥 새로 샀으지 남이 파는 거 벼룩시장에서 그렇게 샀쓰는 것은 참 드뭅니다. 또 우리가 건축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로마 가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한 2000년 된 큰 건물이 있습니다. 2000년 된 건축물입니다.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을 지으면 20, 30년이 멀다 하고 재건축을 생각합니다.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편리한 수단을 이용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고 헐고 새로 짓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헐고 새로 짓고 인테리어 뜯어내고 다시 하고 이게 다 자원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가능하면 건축물을 그대로 쓰면서 이따금 필요하면 리모델을 해가지고 써야 자원과 에너지를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무실에 쓰는 용지 보면 전부 백산지, 한결같이 백산지 씁니다. 제가 독일에서 살 때 보면 화장실에 쓰는 화장지 다 재활용해서 만든 갱지처럼 보이는 그런 화장지입니다. 심지어 복사기에 쓰는 복사지도 다 갱지입니다. 이와 같이 종이 하나라도 재활용하면 그만큼 나무를 덜 뱁니다. 덜 베면 우리가 환경을 잘 지켜주고 그 환경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그래프는 빨간색은 매립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노란색은 소각하는 걸 나타내고 녹색은 재활용을 나타냅니다. 한번 좌측에서 두 번째 칼럼 보시면 독일이 나옵니다. 매립이 제로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EU 회원국이 아닌 오른쪽에 스위스를 보시면 거기도 역시 매립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1% 미만 매립합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은 자원을 자연에서 캐내면 계속 경제계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매립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9.3%입니다. 또 바이오매스라는 게 있습니다. 축산 분야라든지 음식 폐기물 또는 별집, 밀집, 보리집 또는 나무 간벌해낸 거, 잔디 깎아낸 거 이게 다 바이오매스인데 이 바이오매스는 퇴비로도 쓸 수 있고 그것을 에너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 빈국 그리고 또 낭비 천국입니다. 자원 낭비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량제 또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종량제를 1995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걸 참으시고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종량제가 가져온 변화를 두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종량제 시행 전이기 때문에 온갖 쓰레기가 다 뒤범벅이 돼서 내놔지고 그것을 환경미화원들이 꼭두새벽에 가서 그걸 퍼갑니다. 종량제 시행 후에는 종량제 봉투에는 버릴 것을 넣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다 이렇게 따로 내놓고 나머지만 종량제 봉투에 넣죠. 그래서 이제 따로 내놓은 것을 지금 여기 주부님들이 갖고 나와서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배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한 16% 줄어들었습니다. 또 재활용은 3배가 늘었습니다. 재활용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던 경제적 효과는 2013년까지 18년간 무려 21조 원 상당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제입니다. 우리 국민의 91% 이상이 도시 삽니다. 요즘 도시는 다 아파트 숲입니다. 근데 제 고향을 가다 보면 그 농촌도 아파트가 꽤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하는 가구가 47% 정도 되고 또 1인 가구, 여성 가구, 노인 가구가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이런 데서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엘리베이터까지 갖고 나가기도 쉽지가 않은데 계단은 더군다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전 들여놓을 때 팔러 온 사람한테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 배출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유용한 것만 빼내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원 순환도 안 되고 거기서 오염물질이 나와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이 무상방문 수거제를 하다 보니까 무상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안전하게 내놓을 수가 있고 재활용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도 지키고 자원순환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스티커 비용 절감액이 20억 원 됩니다. 작년에는 2배가 넘어서 40억 원 정도를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종량제나 무상방문 수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난 뒤부터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도 신경 쓰게 되고 재활용할 것이 뭐 있나 찾아보게 돼서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덩치가 큰 거는 동해에서 딱지 사서 붙이고 여러 가지 불편했는데 그걸 시행하고 나니까 그냥 바로 가져가고 이렇게 되니까 집안도 깨끗해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우리 아이가 크는 세상은 깨끗한 환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환경을 환경부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극 도참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들을 들어봤습니다. 여기 사진 왼쪽 상단에 비석이 많이 서 있는데 이제
뭐 표지석이라고도 하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직도 발견이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 표지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분자 장 50이라고 써 있는 표지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분뇨를 버리면 곤장이 50대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분뇨는 아주 유용한 TB 성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녀님들은 그것을 전부 농지에 비료로 환원을 시켰고 또 쌀뜨물은 다 돼지한테 먹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버리기는 게 없는 그런 나라를 지켜오셨습니다. 말하자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미덕이 도시화되고 또 대량 생산하면서 대량 소비하는 사회가 도래를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가 환경 위기 시대, 자원 위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실망하기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하는 분야는 그대로 더 잘하고 또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서 잘하면 자원과 에너지 수출국한테 우리가 의존하는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고 또 자원 빈국으로서 그런 애환도 덜 수가 있을 겁니다. 환경을 사랑하고 또 우리 나라를 지속 가능한 그런 선진국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까 우리 국민들이 고민하시고 하신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자녀를 뒀을 때 그 자녀들은 지금보다 보다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첫걸음이 자원순환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룩하느냐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 사회 전환 촉진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지난 12월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자원순환 사회가 된다는 것이냐. 발전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원을 많이 쓰는 기업들한테 자기들은 얼마만큼 자원을 순환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키게끔 하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립이나 소각을 덜 하게끔 하는 겁니다. 매립 비용이 이렇다면 소각 비용은 그보다 좀 비쌉니다. 그런데 재활용은 더 비쌉니다. 이 차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해가지고 재활용하는 쪽에 도와주면 재활용 비용은 내려갈 것이고 매립 비용은 올라가고 소각 비용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대등한 수준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걸 매립할 것인가 소각할 것인가 아니면 재활용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능하면 재활용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자원순환 사회가 되면 또 다른 산업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함에 따라서 분리수거하는 쪽에 일자리가 생기죠. 그걸 가서 세척하고 또 물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재순환시키는 쪽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죠. 말하자면 재활용 시장이 연간 1조 7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 분야의 일자리도 11,000여 개 이상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원순환 사회로 가면 외국 의존도도 낮추면서 또 우리 자녀들한테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서 돌려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순환 사회로 가야 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하고 같이 추석이 왔을 때 추석 때 간단한 거 하나 해주실 게 있습니다. 우리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 차리지 말고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차려서 다 비우는 겁니다. 이런 작은 실천, 작은 환경 사랑 실천을 모아가면 큰 변화를 저는 분명히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경쟁력 있는 그런 좋은 날을 만들어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 모으고 힘을 함께 모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정으로 보니까 참여하겠다 하는 느낌을 많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